새누리당은 홍일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환 의원 초대했습니다. 오늘 두 분께 듣고 싶은 말씀도 많고요. 오늘 또 정국이 또 나름대로 좀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변하는 그런 국면에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각설하고가 항상 나만 아는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자, 두 분 다 이 급변하는 정국에서 나만 아는 이야기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먼저 홍 의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제 이 정국과 관련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안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루마니아에서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가 있어서 참가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국제회의가 우리나라 국회 인권 포럼이 네. 주도를 해서 우리 황우려 대표께서 이제 10년 전부터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해서 했는데 작년엔 폴란드에서 열렸고 올해는 이제 루마니아에서 열렸고 이제 북한 인권만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제적으로 여러 15개국에서 올해도 36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탈북자 강제 북송 이런 것을 각국에서 이제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선언문도 채택했는데 특이한 게 내년도 회의 유치를 여러 나라가 서로 경쟁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거를 아주 조율하는데 애를 먹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내년에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런 이 북한 인권 탈북자에 대한 이런 관심사에 국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자기 나라가 유치하겠다고 경쟁이 붙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반갑고 또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의 나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홍일표 의원께서 저렇게 자료도 잘 준비하시고 국제적인 회의를 다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혹시 야당 탄압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김재윤 의원, 저희 당에 이제 구속된 의원인데 서울구치소에 면회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천주교 신자라는데 가톨릭 신자만 아니면은 죽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고 동료 의원들이 면회를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금 한 일주일 더 됐습니다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광화문에도 지금 단식을 말려야 되는데 우선 식사를 하면서 또 법정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단식은 중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결백하다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되니까요. 오늘 김용호 씨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다행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의원님? 저희들로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동안 이제 여야 협상에 이제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이 컸었고 또 이제 유가족 대책위와 직접 2번씩이나 만났었는데 그동안 성과는 이제 없었지만 그러나 서로 그동안 오해했던 게 많이 풀렸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분위기들이 이게 단식 중단이나 이런 것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대로 이렇게 실현이 돼서 정말 다행스럽고 이걸 계기로 우리가 이제 이 야당도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이제 본연의 그 업무 또 여러 가지 현안이 된 민생 법안 이런 것 처리에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대책위나 김용호 씨 본인의 기자회견에서는 새누리당이랑 만나서 그런 얘기는 없던데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당 대변인이 이렇게 그동안 2번 만났던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건 아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김영호 씨 이제 회견과 별도로 유가족 대책위와의 관계에서는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또 유가족분들도 이렇게 단식으로 극한 투쟁으로 나가거나 또 우리 유가족분들이 우리 전국을 이 세월호로 꽉 막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서로가 신뢰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가시적인 첫 조치다. 또 그래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좀 단식을 풀 수 있는 명분을 대통령께서 주시고 또 여당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유가족 스스로가 단식을 푸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감동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단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문재인 의원의 단식도 아마 풀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네. 오늘 의총에서 우리 의원들 단식을 다 풀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국민들 유가족들이 단식이란 극한 그런 투쟁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이것이 세월호 그런 것들이 잘 그 협의되고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좋겠고 단식을 풀었지만은 유민희의 입장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김영호 씨를 한번 만나주시면 유가족들의 마음을 또 녹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을 훈훈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대합니다. 예. 자, 김영환 의원님은 어제였죠? 어제 그저께였죠? 그 15명 장외투쟁은 중단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 연판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이름을 올린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예. 저희가 그 장외투쟁을 포함해서 이 세월호 전국에 대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조사 결과 오늘 그 같이 나왔는데요. 그 결과를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으니까 소개를 해 올리고 두 분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먼저 세월호 특별법 여야의 재합의안, 지난번 합의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분이 46.1%, 다시 협상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52.5%였습니다. 자, 조선일보 결과에서는 재합의한 대로 하자가 48.6, 다시 협상하자가 43.5,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왔고요. 유가족이 대통령을 면담하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물음에 중앙일보 조사에서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다가 49.5,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가 49.5, 똑같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다가 56.8,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가 40.1, 질문이 조금씩 달랐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나서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설 필요가 없다가 더 나온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그 견해를 물었는데요.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66.3%가 반대, 조선일보 조사에서도 64.5%가 반대, 양쪽이 다 64에서 66%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다른 민생 경제 법안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물음에 조선일보 결과입니다. 78.5%가 따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답했고요. 16.5%는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세월호법 재협상안에 대해서 중앙일보 조사인데요. 51.5%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라고 답했고 46.1%는 여야의 지난번 재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우선 김영환 의원님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 그 평소에 들으셨던 민심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선 이제 그때 어제 그저께는 국회가 열려서 국감을 실시하기로 한 분리국감을 실시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를 보이콧을 하고 장외투쟁으로 비칠 만한 장외투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뭐 텐트를 친다든지 밖에서 농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켓팅을 한다든지 청와대를 방문한다든지 항의 집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장외 집회로 보일 만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은 장외투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국회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뛰쳐나가는 일은 정말 우리가 이건 국민이 준 권리 또 의무를 우리가 다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와 싸우면서 또 밖에 있는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랑해전하러 가는데 130척의 그 거북선이 지금 우리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의석을 갖고 있거든요. 열린우리당 상당 탄핵했을 때의
150석을 얻었던 것 빼고는 예. 야당이 130석이라는 의석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화포를 장착하고 있는 거북선이 있는데 왜 우리가 조총을 갖고 싸워야 되냐. 그러니까 국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여당을 견제하고 특별법에 대해서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국회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농성하는 것, 또 장애투쟁하는 것, 삭발하는 것, 단식하는 것 이런 투쟁 방식은 과거에 민주화 이전의 그 투쟁 방식인데 예. 극단적인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극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해야지 예. 걸핏하면 나가는 식으로 이게 돼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보고 예. 여론조사 결과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장애투쟁은 중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야당 의원들 중에는 상당수가 어쩌면 더 다수가 야당은 거북선보다는 조총이 더 어울린다. 야당이 싸운 데는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바뀌겠습니까 생각이? 아마 수적으로는 장애투쟁이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죠. 의원들이 여기 참여한다는 게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생각을 갖는 의원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지금 현재 여당이 뭔가 특별법에서 전향적인 또 야당이 조금 더 이렇게 원내에서 그 원내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명분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 김영호 씨 같은 분들을 좀 만나주신다거나 또는 그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좀 더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또 야당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협의가 좀 더 진척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9월 1일이 이제 정기국회 개막이니까요. 예. 그때는 개회가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원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네. 9월 1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예. 홍 의원님,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금 김 의원님도 계속 김영호 씨를 좀 만나시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거기서 뭐 약속을 하시지 않더라도 일단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게 위로가 되고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아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응답이 많이 나왔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 제가 이번 이제 세월호 탑 해결과 관련해서 예. 이 법을 둘러싸고 이제 야당 지도부께서 1, 2차 협상까지 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재협상안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이제 3자 협의체 안 받으면 강경 투쟁하겠다. 이렇게 나가서 또 거리로 나가는 과정에서 예. 저는 정말 이게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재협상을 못 받겠으면 못 받겠으니 못 받겠다. 예. 미안하다. 예. 최소한도 이런 얘기라도 있어야 이게 정치 도의상 서로 협상하는 사람들의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거리로 나가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김영환 의원님 같으신 분들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또 국회 분리국감 야당이 먼저 주장했습니다. 예. 이거를 홍 의원님 이 그렇게- 자리에서 김용환 의원님 두둔하시면 김용환 지금 의원님 목이- 입장이 굉장히 아니, 곤란해요. 지금은 나라가 지금 지금 상당한 그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거든요. 이게 바로. 네. 저는 그래서 저희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실망했지만 새정치연합에 희망이 있다. 이 김용환 의원님 같으신 분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제가 같은 파트너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예. 그런 과정에 표 있어서 의원님이 저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지구당사 또 국회의원실에 많은 항의 전화가 있었고요. 네. 지금 싸워야 될 아니 텐데. 예. 저희 지구당에도 계속 와서 세월호법 빨리 하라고 이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약간의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 예. 아니 법 만드는 건 국회가 당연히 할 일인데 왜 우리 할 일을 놔두고 대통령에게 그걸 자꾸 미루고 대통령이 왜 안 만나느냐 이렇게 얘기하느냐. 대통령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법에 대해서 거의 완성돼서 마지막 몇 가지 놓고 이제 협의하는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 네, 네.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 만나면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가서 위로만 하고 갔다. 그러면 또 대통령이 뭐하러 왔느냐 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걱정들이 좀 있어서 저는 사실은 야당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예. 부딪혀서 나가려고 한다면
돌아와서 같이 유가족하고 설득하거나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자. 또 국회에 돌아와서 국회 할 일을 예. 빨리 이제 시작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대통령 만나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지금 결정적인 무슨 키를 가지고 있는 예. 그런 문제는 아닌데 네. 야당이 자꾸 그거를 이제 거론하는 것은 예.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예. 어떻게 해보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에 좋다. 예. 그러나 만일에 이게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도움이 된다면 뭐 못 만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결론은 단식도 마지막에 중단했고 나왔는데요. 예, 김 의원님 못 만날 이유는 결론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뭐, 저 법은 우리 여야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유가족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잘 반영해서 네. 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법을 만들어서 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국민을 통합하고 예. 또 유가족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그리고 이 아픔을 좀 보듬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늘 이 일이 당신의 무한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또 유가족들의 그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네네. 만나주는 일 자체가 그 하나의 그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예. 우리가 야당이 그 대통령께서 김영호 씨나 유가족들 대표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지고 야당의 지지율이 가지나 없는데 자꾸 떨어지는 결과가 되지 네. 우리가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고 예. 또 야당 우리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던데요. 지금 그 그렇습니다. 여당의 예. 절반으로 급락했더라고요. 7%포인트가 뭐.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새로운 야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예, 예. 지금 계속 선거해지고 또 재보궐선거에 졌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고 예. 이번에 장애투쟁 같은 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도 새로운 야당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국민적 공감 예. 또 신뢰를 얻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장하게 됐습니다. 예. 자, 홍 의원님, 어쨌건 지금 새누리당하고 유가족들이 만나서 아까 많이 진전이 되고 서로 좀 감정도 풀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건 지금 이제 특검 추천권이 아마도 열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예. 가져가느냐. 예. 지금 어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한 10명 정도의 후보를 유족들이 추천을 하고 특검 추천권을 그 10명 중에서 새누리당이 2명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그 절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나온 안이 그 안인데요. 그 안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받을 만한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 않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차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추천하되 예.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겠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걸 거절한 거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서로 협의해서 예. 이제 3자가 다 수긍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유가족이 10명을 풀을 추천하고 거기서 골라라 하면 예. 결국 여당의 추천권은 형해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우리 당 내에서 예. 이제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뜻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 상황이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입니까? 아니, 지금 뭐 이제 도저히라고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예.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될 필요가 크기 때문에 네. 도저히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선뜻 받기는 쉽지는 않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선뜻 받기는 쉽지도 않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서요. 지금 꽉 막혀 있고 국민들 마음도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이 정국이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희망 정국, 뭐 희망 뉴스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 의원님. 우선 지금 우리가 좀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예. 여당과 유가족들이 잘 협상안이 잘 타결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야당까지 참여하는 3자 협의체에서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고 또 민생입법도 처리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추석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홍 의원님. 저는 사실 야당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는 게 걱정되거든요. 이게 여야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이 이렇게 되면 이제 여당도 오만해질 수가 있고. 예. 근데 지금 야당 지지율은
국회로 돌아오면 바로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빨리 돌아와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특별법과 별도로 네. 민생법안 처리하라는 게 가장 압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우리가 빨리 실천을 해야 되고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유가족 모두 예. 한 발자씩 물러나서 서로 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또 이 추천권 가지고 서로 이제 어느 쪽이 추천하고 이제 동의를 누가 하느냐 이런 그 형식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네. 여당이 추천하고 유가족이 동의해라. 예. 유가족이 추천하고 여당이 동의해라. 이런 과정은 사실 어떤 그 불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빨리 실마리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일표 의원님, 김용환 의원님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은 서로 다르고 입장도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 대화 속에 저는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야가 좀 이렇게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각설하고의 끝은 저희가 김용환 의원님 안산이 지역구신데요. 세월호에 대해서 쓴 단원고등학교 그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쓴 자작시가 있습니다.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이 시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